제39회 한국산 유학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풀이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26번부터 들어갈게요. 26번 들어갑시다. 왕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누가 후금의 위협에 대비해서 이 후금 나왔네요. 그렇죠? 위협에 대비해서 축주한 남한산성의 4개 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로 장수들이 군사를 지휘하던 장소다라고 돼 있는데 이 현판을 읽어보면 이제 글자 그렇죠? 왼쪽부터 수어장대라고 써 있습니다. 자, 수어장대. 자, 그렇다면 수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수어청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후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후금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금 그리고 청나라 여기에 이제 공격을 받았던 인조가 만들었던 수어장대, 수어청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지금 남한산성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조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장용영을 설치했다. 정조의 국왕 친위부대 장용영. 두 번째, 나선 정벌을 위해서 조청부대를 파견했다. 효종 때 러시아를 정벌했죠. 그래서 변급 신유 장수 2차례. 세 번째, 수도의 방어를 담당하는 어영청은 인조 때. 그래서 인조 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 3개를 구성을 했고 숙종 때 금위영을 만들면서 훈련도감.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 하면서 5군영이 완성이 되는 것. 3번의 인조가 정답. 4번.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지요. 그래서 숙종 때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 목국 등과 그리고 조선의 박권이 백두산에서 만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으니 뭡니까? 서해 압록, 동이 토문으로 국경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5번째,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은 영조. 그래서 지금껏 2필씩 납부했던 1년에 2필씩 납부했던 군포를 한 필로 감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조 3번의 정답. 2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보자. 가번 봅시다. 자, 행주상성에서 패한 왜군이 지금 왜나라가 나왔고 행주상성이 나왔고 명과의 강화 교섭을 재개했다라는 거. 일단 지금 보면 임진왜란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주산성에서 전투, 행주대첩은 1593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은 행주산성의 전투 이후에 교섭 강화니까 지금 뭡니까? 전쟁 중에 휴전, 협정을 지금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번 보면 지난달 왜군이 본국으로 철수하여 전쟁도 끝났대요. 그럼 지난달에 끝났으니까 지난달에 정쟁이 끝났다. 노량해전을 우리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1598년에 노량해전 이때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 대화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한 달 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대화의 상태는 12월 달이 돼야겠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 휴전과 전쟁 종결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1번. 자, 조명연합군이 평양선을 탈환했다라고 돼 있는데 1593년 1월 달에 평양성을 우리가 탈환하지요. 이 행주대첩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 1월 달 다음 전투, 2월 달 전투인데 그렇다면 1월은 이 가 이전 상황이죠. 두 번째, 이괄의 도성을 점령했다라는 거죠. 인조 때예요. 인조 때라고 하면 나 이후 상황이 돼야 되니까 들어갈 수 없고. 세 번째, 신립이 탕금대 배수의 진을 치고 항전했다라고 돼 있는데 신립의 이 충주 전투는요. 자, 1592년 전쟁이 터진 그
바로 직후 4월 달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이순신이 명량에서 외 수군을 대파했다라고 돼 있는데 4번 이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량해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였죠. 명량해전. 자, 명량 그리고 노량. 요렇게 이제 두 가지 전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입니까? 정유재란 때. 다시 얘기해서 정유년이면 1597년을 얘기하는 거죠. 7년 이후 상황에 그 전쟁이 명량해전과 그리고 노량해전이 있는데 1597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척 가지고 330척을 우리가 격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4번이 정답. 5번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인조 때죠. 그래서 정묘호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이후 상황 틀렸고 그래서 27번에 4번이 정답이 되고 우리가 28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보자. 조선 왕실 어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조선 왕실 어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왕세의 손이던 누구의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에 감동해서 영조가 내린 은도장. 지금 보면 영조가 나와 있고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그의 아들 누굽니까? 정조입니다. 자, 지금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의 손자 정조가 나타나 있는데 가의 왕세손이던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왕세손 정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홍경래의 난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홍경래의 난 언제입니까? 순조 때 1811년. 자, 두 번째 대외 관계를 정리한 동문 휘고가 간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조 때 정리한 외교 문서입니다. 동문 휘고. 세 번째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처형되었으니 이거 순조 때 신유박해. 자, 네 번째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 영조 때지요. 영조 때 탕평비 성균관에 설치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내외편 세종 때 우리나라 달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28번에 2번이 정답. 자, 2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인물 카드인데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 활동을 했고 호는 추사. 그러면 추사 김정희.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더 한번 읽어볼게요. 힌트는 또 있을 겁니다. 주요 활동 역대서치를 연구해서 추사체 그리고 제주도 유배 생활 중에 세한도 그렇죠? 추사 세한도 힌트가 2개 주어졌네요. 자, 1번 거중기를 제작해서 수원화성에 이용했다라고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정약용 거중기. 두 번째 양반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박지원의 한문소설 아닙니까? 박지원 양반전 또 허생전 또 호질. 그렇죠. 세 번째 최초로 백리척 정상기의 동국지도 백리척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북학의를 저술해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했다. 박제가입니다. 중상학자 박제가의 내용. 다섯 번째 금석과한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를 밝혔다라는 거죠. 금석학을 연구했던 금석학 김정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북한산비는 무학대사비로 알려져 있었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부터 진흥왕 순수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30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기사년 원자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자, 이게 지금 좀 골치 아픈데 첫 번째 거 볼게요. 원자명호를 정한 것. 자, 이것은 뭡니까? 일단은 왕이 누구예요? 숙종 때예요. 그렇죠? 숙종 때고 원자명호 그러니까 숙종 때 장희빈과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원자로 칭하고 원자는 뭐냐면 좀 이따 세자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세자로 바로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자 책봉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반대하죠.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기사왕국이 발생합니다.
아니되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누가 적극 반대합니까? 송시열이죠. 서인의 영수 송시열. 송시열이 반대해서 사사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인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기사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때 당시에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켜라. 지금 송시열은 사사당했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심이 바뀌었죠. 그래서 송시열에 대한 관직을 회복시켜라. 제사도 지내게 해라라고 하는 것. 송시열이 얘기했던 게 원래는 잘된 거구나라는 그 생각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당시 기사왕국 때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 지금에 와서는 인현왕후 민씨를 어떻게 다시 복권시킨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서인이 집권했던 갑술왕국. 자, 지금 언제 갑술왕국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술왕국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인이 다시 집권했다라는 거겠죠. 1번. 자, 소론과 노론이 전국을 주도했다. 당연하죠. 소론과 노론은 서인이니까요. 1번이 정답. 두 번째.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있었다. 이 명종 때 소윤일파가 대윤일파를 제거하고 집권했던. 세 번째,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경신왕국이에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경기갑. 자, 네 번째,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북인 정권 광해군 때지요. 광해군의 정치. 다섯 번째,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기축국사가 발생했다. 이거 선조 때 정열이 모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그래서 수사관을 서인 중에서 정철을 임명을 했고 선조가 그래서 정철이 주도했던 일이죠. 그래서 5번 틀렸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칠판을 좀 지우고 3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기축옥사는 엄청난 일입니다. 서인 정철이 선비들을 몇천 명을 숙청을 했던 사건이죠. 어마무시했던 사건. 자, 3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역사미술관 사이트네요. 기획전시, 해원, 특별전, 조선후기 풍속화네요. 해원 누굽니까? 신윤복입니다. 신윤복. 자, 신윤복의 특징. 일단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화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풍속화를 다뤘고 특히나 남녀 간의 애정 그리고 양반들의 문란한 그리고 유흥 이런 것들을 자, 주제로 삼아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 1번 볼게요. 1번은 뭡니까? 노상현알입니다. 그렇죠? 김득신의 그림이에요. 김득신의 노상현알. 그래서 길거리에서 현명한 사람을 봤다라는 거죠. 두 번째 거 이것은 뭡니까? 김홍도의 그림이죠. 김홍도의 무동 너무 유명한 그림.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신윤복의 작품인 월하 정인이에요. 정인은 이제 뜻을 아실 거고 월하 달 아래 그렇죠. 그래서 월하정인 신윤복의 그림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이것은 김준군의 작품인데 좀 생소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이 있었나라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소한 그림이 나오면 정답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준군의 19세기의 그림이고 쌍우 후치질이라는 그림입니다. 잘 등장을 하지 않는 그림인데 아마 우리 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이것은 수계도관이라는 그림인데 유수계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림 3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다라고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던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 그림을 한 번씩 봐놓자라는 거죠. 자,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날 밤 우정국에서 낙성연을 열었는데 총판 홍영식이 주관했다. 연회가 끝날 무렵에 담장 밖에서 불이 나요. 와, 그 아래 보니까 이때 류인영이 또 우영사로서 연회에 참가했다가 불을 끄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고 아래 보면 점점점 왕이
경우궁으로 거처를 옮기자 비빈과 동궁도 황급히 따랐고 깊은 밤 일본이 등장을 했네요. 공사 다케주의 신이치로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호위했다. 뭐 갑자기 일본 애들이 등장을 해요. 우정국 축하연 뭡니까? 갑신정변이죠. 우리 시험에서 우정국에서 불났다 그러면 거의 뭐 갑신정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급진파가 온건파를 습격했던, 그렇죠? 자, 3.1천하죠. 1번 최익현, 민종식 등이 주도를 했다. 최익현은 전북 태인에서, 그렇죠? 민종식은 충남 홍주성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을사의병입니다. 1905년에 있었던 을사의병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자,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한성조약, 또 하나 텐징조약. 그렇죠. 그래서 갑한텐 이렇게 외우면 되죠. 2번이 정답. 3번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것은 뭡니까? 동학동민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99년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이죠. 1882년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 자, 다섯 번째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으니 이것은 진주 농민봉기 1862년에 있었던 농민봉기였다라는 거죠. 32번에 2번이 정답. 우리가 33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유, 이 상소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죠. 진실로 황준헌의 말처럼 황준헌, 황준센, 그렇죠? 러시아가 비록 변탄한 힘과 침략할 뜻이 있다고 해도 장차 만리 앞에 구원을 앉아 기다리면서 홀로 가까운 오랑캐들과 싸울래? 이야말로 잘못된 거다라는 거지. 지금 조선은 어찌 백해무익한 일을 해서 러시아 오랑캐에게는 없는 마음을 갖게 하고 미국이 또 등장을 했어요. 오랑캐를 불러들이려 합니까? 라는 거지. 이건 언제입니까? 이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됩니다. 그렇죠? 국내에 들어와요. 누가 가지고 옵니까?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고 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아니 되옵니다. 상소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개화 사상가들은 어떻게 미국과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위정척사 사상가들의 상소 운동이죠.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내용 사료는 6엇, 그래서 영남 만인소,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당연한 얘기죠. 1882년 영남 만인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으니 1번이 정답. 2번 어제영 부대가 광선부, 이것은 신미양요다라는 거죠. 1871년. 자, 세 번째 운요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했으니 이것이 뭡니까? 운요 사건이에요. 운요 사건은 1875년에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개항이 이루어지니 강화도 제약 1876년. 자, 네 번째 프랑스 군이 외교장각도서를 약탈했으니 이것이 뭡니까?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 양요지요. 다섯 번째 들어갈게요.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여왔다라는 것. 이것은 관련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칠판에 안 썼습니다. 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뭡니까? 이후 상황이죠. 이건 이전 상황. 다시 얘기해서 이 사료가 등장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5번이 돼야겠지요. 그렇죠? 안타깝다라는.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면 5번이 정답인데 잘못됐다. 33번에 1번이 정답. 34번으로 들어가자.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곳 운영궁은 여러분 운영궁이 어디입니까? 흥선대원군의 집을 운영궁이라고 합니다. 자, 가의 저택으로 그렇다면 지금 나왔어요. 그의 아들인 고종이 태어나서 12살까지 살았던 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흥선대원군을 파악했다라는 거죠.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잖아요. 자, 1번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를 주조했다. 이것은 태종 때
거리가 너무 자, 두 번째 속대전을 편찬했는데 영조가 만들었던 법전이지요. 자, 세 번째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 이거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양반도 군포를 왜 안 내느냐, 니들도 내라라는 거죠. 흥선대원군의 동포제라고도 하는 호포제를 얘기하고 있다. 네 번째, 삼정의 물난을 개선하기 위해 삼정 이정청은 철종 때, 그렇죠? 철종 때 진주 농민봉기가 임술년에 일어나지요. 임술 농민봉기에 일어났을 때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실효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다섯 번째, 유기전 이외에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는 어떤 것 신의 통공은 누굽니까? 정조지요. 정조 신의 통공. 그래서 34번에는 3번이 정답. 3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5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3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가를 주도한 박상진, 김한종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판결문입니다. 박상진의 사형 선고. 자, 가는 풍기관복단과 조선국권외복단의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1915년에 만들어진 박상진과 관련된 독립운동 단체가 무엇이냐? 이것이 대한광복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대구에서 만들어집니다. 1915년에 박상진의 주도로. 원래 대한광복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죠. 1919년.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풍기광복단이에요. 그래서 기중에 의해서 1913년에 만들어지는데 여러 단체들과 통합하면서 이 개편돼서 이름이 바뀌어 대한광복회로 바뀌고 일종의 군대식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이제 후에 이제 김좌진 장군이 가담하면서 전국적인 활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했던 것들은 그 독립자금 확보, 그렇죠, 친일파 처단,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했다. 이것은 의열단의 활동이죠. 의열단. 김원봉이 만주에서 만들었지만 1923년 신채호 선생에게 행동 강령을 만들어 달라. 그렇죠? 신채호도 관련 있는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행동 강령. 두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된 비밀단체 독립의군부입니다. 1912년 만들었던 독립의군부, 1912년 임병찬, 그렇죠? 그래서 북벽주의.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대한광복회 나오면 독립의군부 꼭 나와요. 세 번째, 일제가 꾸며낸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됐다. 신민회죠.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졌고 이 배고인 사건은 언제? 1911년에 날조돼 버리죠. 그래서 신민회가 여기에 피해를 입었다. 자, 네 번째,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의회 설립 운동 독립협회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 번째, 자, 공화정치의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공화정치의 대한광복회 5번이 정답. 우리가 3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36번.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경제적 구국운동인데 가번 한번 보실게요. 가번은 이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1898년 12월까지 활동을 했었고, 나번 보시면 한국중앙 총상회죠. 1898년 시전상인들의 단체고, 다번 보시면 보안회죠. 1904년 활동했던 단체.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거죠. 국채보상기성회. 그렇죠. 그래서 1907년에 활동을 했었고, 대구, 서울 확대되고 전국으로 전개가 되었던 국채보상기성회. 자, 기억번. 가번 지금 보시면 독립협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동상회 장통해설 설립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대동상회 평양, 그리고 장통해사 서울. 그래서 언제요? 1880년대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위에는 90년대 말이잖아요. 틀렸고. 니은번. 자,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자, 독립협회 활동이니까 가번이 돼야 되는데 나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디귿번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 이것은 보안인데 디귿번 보안에 맞습니다. 디귿번 맞고요. 리을번 금주 금연 활동을 통한 차관 갑기 운동을 전개했다. 국채 보상 운동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라 디귿 리을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칠판을 지우고 3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37번 들어갑시다. 자,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기 연표에서 고르는 거네요. 연표에서 찾아보자. 그러면 요 연표에서 찾는 것은 일단 뭐 힌트라든가 뭐 이런 거 단답형으로 그냥 나와줘야 돼요. 37번 문제 쉽게 출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 고장 유적이 소개되었다. 땡땡 역사공원 영국군묘래요. 영국과 관련이 돼 있나 봐요. 전남 여수 거문리 거문리 체크하시고 이것은 영국이 함대를 보내서 조선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이 사건과 관련된 곳인데 영국군 묘지 근처에는 포대를 설치한 곳 해군 막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국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언제요? 1885년에 그래서 언제까지? 1887년까지.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영국 애들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합니다. 이른바 거문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남하를 견제해 줄게. 그래서 이곳을 해밀턴 항구라고 자신들이 명명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시점 1885년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해밀턴 항 거문도 사건이 있다. 3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윤현진 선생입니다. 38번. 경상남도 양산 출신으로 어린 시절 한학과 신학문을 배웠고요. 3.1운동 직후에 상하이로 망명했대요. 3.1운동 직후에 상하이에 뭐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단 말이죠. 가에 참여했고 재무차장을 맡아서 재정문제 해결에 주력했고요. 국내에서 군사 및 선전 활동을 위해서 의용단을 조직했고 안창호 선생과 함께 어디 운영에 힘쓰다 과로로 젊은 나이에 순국하였다라는 거죠.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안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1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활동을 추진하였다. 구미위원부 1919년에 누구와 이승만이 워싱턴 DC에다가 만들었죠. 1919년.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죠.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었다. 세 번째, 이륙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해서 국내와 연락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주의 단둥지방에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조지 루이스 쇼라는 분이 이 이륙양행을 운영을 했고 이곳에서 임시정부에 그 독립자금을 전달을 했었다라는 거죠. 고마운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임시사료 편찬을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한 것도 임시정부. 다섯 번째, 태극서관을 설립했다라는 것. 아쉽게도 신민회입니다. 신민회에서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것들 만들어서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만주에 보냈죠. 그래서 1907년에서 11년 활동이고 임시정부의 활동과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5번이 틀렸고요. 우리가 3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9번. 자, 39번. 가에 들어갈 활동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1910년대 일제통치입니다. 정치 헌병경찰체 실시 조선 퇴영령을 제정했고요. 자, 헌병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경제, 토지조사 사업, 사회편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또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하나 풀어봅시다. 자, 1번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했다. 1968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에서 실시한 교육정책이었고 두 번째 경성제국대학
요것은 1923년부터 만들어서 24년부터 입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기만적인 문화통치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했던 내용이다. 동그라미 3번 항성사범학교 관제를 마련했다라고 돼 있는데 1895년 고종이 직접 교육입국주소를 반포한 다음에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었지요. 네 번째,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1941년에 개편하지요. 그래서 국민학교, 무엇을 줄임말입니까? 한국신민학교죠. 다섯 번째,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1911년에 제정했던 제1차 조선교육령이에요. 자, 여기에서 6년제 보통학교를 4년으로 고쳐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4년 얘기가 나오면 1910년대 그래서 1차 교육령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이 나머지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 4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번 볼게요. 가번 보니까 60만세 사건 제1회 공판 요거 뭐예요? 1926년 60만세 운동을 얘기하고 있다. 자, 나번 보실까요? 그렇죠. 광주고보 중학생 충돌 사건. 우리 학생운동이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1926년 60만세 운동이 나왔으니까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출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가번, 나번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 26년과 29년 사이에 있었던 일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가 이전 상황. 두 번째, 자,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라는 거죠. 1944년 여운형 선생에 의해서 좌우합작으로 조직이 되었다. 자, 세 번째, 조선 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함께 그 영릉가에서 1932년에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죠. 네 번째, 자,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만들어졌으니 1927년 상황이에요. 신간회 27년 딱 나왔네요. 4번이 정답.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 다섯 번째, 조선민족 전선영맹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1938년, 그렇죠? 그래서 한커우에서 만들어지는데 38년이면 훨씬 이후 상황.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4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저 여성은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오른쪽 여성이 얘기하죠. 평양의 평안 고무공장에서 일하는 강주령이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1931년 지금 오른쪽 여성이 얘기하고 있는 평양의 고무공장 노동쟁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을밀대 위에 올라가 계시는 여성분은 이제 강주령 여사지요, 여사. 이 강주령 여사가 이때 요 올라가서 최초로 여성 노동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931년 노동쟁이.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 31년에 있었던 노동쟁이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자, 1번. 이 강주령 선생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자, 조선노동총동맹으로 결성으로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1927년에 있었던 상황, 이전 상황이니까 안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929년에 있었죠.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그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 노동자를 구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세 번째,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단체들이 참여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활동했던 신문입니다.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죠.
네 번째, 임금 삭감 반대,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노동 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했던 것은 그 1920년대 23년 그 진주에서 그렇죠.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형평 운동을 얘기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0년 후에 조선을 생각해라.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고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이야기하며 해줘라.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얘기를 해줘라 라는 거죠. 지금 어떤 소년들의 내용을 적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 보면 1922년 5월 1일이에요. 이거 뭡니까? 소년운동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1921년에 천도교 산하에 소년회가 있었고 이 천도교 소년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고 이 방정환 선생이 소년운동 활동을 전개를 하죠. 그래서 1922년 드디어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잡지 어린이도 발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이한 것은 5월 1일이 원래 어린이날이었고 지금 5월 5일이죠. 이게 바뀐 것이다라는 거죠. 1번 잡지 근우를 발간을 했었다라는 거. 1927년에 근우에 대한 설명이죠.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운동. 두 번째 김기전, 방정환 등이 주도를 했던 소년운동. 2번이 정답. 세 번째 발명학회와 과학 문명 보급회를 창립하였다. 이것은 1924년에 있었고 이것이 이제 과학운동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 과학운동을 얘기하고 있다.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된 과학운동 얘기예요. 네 번째, 가계 하나를 제정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했으니 이것은 조선어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다.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다섯 번째, 국어연구단체지요.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것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민회가 관련이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42번에는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 자,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3번. 자,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 자, 그 배경에 보니까 조선 총독부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회사령은 폐지한다. 부칙 이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나야죠. 회사령은 누구를 위한 법이었죠? 일본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1910년에 만들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허가제로 만들었다가 일본 애들한테 다 팔고 일본 애들이 회사를 만들려고 봤더니 힘들죠.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폐지는 1920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1920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얘기죠. 자, 1번 조선물산장려회가 발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923년에 조선물산장려회입니다. 조선물산장려운동. 요거 물산장려운동 언제예요? 1920년대니까 20년대 이후에 있었으니까 요것은 정답. 자, 두 번째,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라고 돼 있죠.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1889년에 방공령을 선포하니까 거리상으로 너무 이전 상황이다라는 거죠. 방공령 사건. 자, 세 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1908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정치는 조선 총독부에서 정치 수탈을 하고 정치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관련된 식민 통치는 어디에서 이 1908년에 만들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모두 다 했다라는 거죠. 이전 상황. 자, 네 번째,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들이 성립이 되었다라는데, 자, 이 당시에 지금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이런 민간은행은 언제? 19세기 말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897년에 한성은행 그리고 어디예요? 대한천일은행
은행은 1899년에 만들어지지만 조금 이따 일본 놈들의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5번째,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1905년 상황이죠. 그래서 이 메가타라는 놈이 대한제국의 화폐를 못 쓰게 하고 일본 화폐로 변경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 일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1번이 정답 4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44번 밑줄근 기억이 실시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 자, 남태평양 밀리 환초로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자, 이들은 일제 징용령 이후 강제로 끌려갔어요. 자, 기억이 실시된 시기. 자, 언제입니까? 1937년에 일본 놈들이 중일전쟁을 터뜨려요. 자, 이제 전쟁에 눈이 뒤집힌 일본이 1938년에 무엇을 합니까? 국가 총동원령을 제정을 하지요. 그렇죠? 국가 총동원령을 제정을 하고 이제 징병제라든가 징용제 말도 안 되는 것을 다 해서 인적 물적 수탈을 다 해버리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은 일제 징용령이래요. 그래서 국민징용령이 1939년에 있었다라는 건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포인트는 어딥니까? 요거예요. 37년 이후에 있었던 이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1번.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은 1920년부터 1921년까지 있었고 이때 이제 우리 동포들 10,000명 정도가 학살당했다. 두 번째,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스의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만주군벌 그 장쩌린이라는 놈과 총독부 경무국장 이 미스야라는 놈이 25년에 독립군 형상수배를 가지고 협정을 했으니 이것이 미스야 협정이다라는 거 1925년 상황. 세 번째,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분화로도 운동이 1930년대 초반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 자,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퇴했다라는 거죠.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함께 쌍성보에서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나서 대전자령 전투는 33년. 그렇죠? 33년 상황. 5번째. 일제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입니까? 중일전쟁 이후에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본 사람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라라는 창씨 개명. 5번이 정답. 우리가 4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땡땡신문 일본에 세워진 기업과 화해의 비. 일본교토 우지사에 그를 기리는 기업과 화해의 비가 세워졌다.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연희정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엘리트지요. 일본 유학 중 반일 운동 혐의로 송몽규와 함께 체포돼서 1945년 2월 달에 후쿠아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시인 윤동주를 얘기하고 있다. 윤동주 시인. 자, 1번 한번 찾아볼게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집이 있고 서시, 자화상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것들. 그래서 세상은 힘든데 나는 이렇게 쉽게 쓰여졌다. 아주 슬프다. 이런 얘기. 윤동주 시인입니다. 두 번째, 조선어학회를 창립해서 한글 연구했다. 이것은 조선어학회 사건 31년부터 1942년 조선어학회의 활동이지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윤재, 한징 이런 분들이 출제가 되어야겠죠. 세 번째,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나운규 1926년에 무성 영화를 단성사에서 개봉했다. 네 번째, 일제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 박은식 선생이죠. 박은식. 5번째, 카프를 조직해서 식민지 현실을 고발했다. 1925년에 조직한 카프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계 문학을 얘기하고 있다. 45번에 1번이 정답. 우리가 46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가사건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저는 지금 어디 70주년을 맞아 큰 넓게 나와 있다. 이것은 1948년 토벌 때 제주도 중간산 마을에 대한 초타 작전을 피해서 주민들이 은신한 장소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70주년이래요. 지금 시험을 2018년에 봤으니까 70주년을 빼면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게 1948년이죠.
1948년 70주년을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주도 얘기가 나와 있지요. 제주도. 그렇다면 48년에 제주도에서 학살당한 4.3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역할을 알아본다. 이것은 유신체제 하에서 있었던 기구인데요. 그 뭡니까? 실제로는 통일을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추진한다라고 만들었지만 대통령 간선제를 위한 기구로 이용됐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이제 박정희 정부니까 틀렸고, 두 번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배경, 이것은 1880년, 그래서 전두환 정부에서 역시 비슷한 일을 담당했던 기구입니다. 자, 세 번째, 3년 단위의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계획이 1987년에 6월 항쟁을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 자, 비상국무회의에서 마련한 유신헌법 여기 그래서 박정희 정부 상관없고요. 다섯 번째,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실. 그래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발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의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이런데 이제 미군정과 또 뭡니까? 그 서북청년회가 제주도 도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죠. 자, 4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7번. 자,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북계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를 하루빨리 속히 수락하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북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 점점점 특히 이번에 아래쪽에 그렇죠?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인도적 남북회담은 이라고 돼 있고, 맨 아래 보니까 26년 광복절 경축사라고 돼 있어요. 1945년이니 광복이죠. 그런데 지금 몇 주년? 26주년. 해보면 1971년이 나와요. 그렇죠? 자, 1971년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71년 광복절 축사를 지금 사료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거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죠. 일단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찾아보자. 기억번. 남북조절위원회 구성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1972년.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한 거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우리가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박정희 정부 맞고요. 니은번 남북기본합의서에 채택하였다. 1991년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디귿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거.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남북조절위원회고. 자, 리을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1991년 12월 달에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기억권. 디귿번 2번이 정답이지요. 됐습니다. 우리가 4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8번. 밑줄근 이 사건의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화운동 사진전인데요. 사진 속 외국인이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는 독일의 기자. 그렇죠? 맞아. 위르켄 힌즈페터야. 그는 1980년 택시기사 김사복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광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겁니까? 신군부 퇴진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나게 된 거지요. 자, 1번 3.1운동, 3.1운동이래. 3.15 부정선거가 실시되었다. 1960년 4월 19일 날 있었던 4.19 혁명이 나타나야 되고요. 두 번째,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된 것은 1966년에 박정희 정부 때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 정부. 그래서 군사 지원을 해줄 테니 경제 원조를 해줘라 라는 내용의 브라운 각서. 세 번째, 그 대통령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었다. 3선 개헌은 1969년에 있었습니다. 역시 박정희 정부 때 3선 개헌 통과, 새벽에
통과시켰죠. 네 번째,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렇죠. 이 신군부 세력이 등장을 하니까 신군부 퇴진 운동이 전개가 됐고 이 퇴진 운동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켰고 광주에서만 유독이 그러니 광주를 학살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광주 민주화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 4번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거부한 4.13 호건 조치를 발표했다라는 것은 1987년 6월 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48번에 4번이 정답이고 49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근 이 작전이 실행된 시기를 연필해서 골라봐라. 진해하는 땡땡땡기야. 말씀하신 대로 인천항은 많은 난점을 안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인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어요. 자, 이곳은 좁고 좁은 단일수로로 대규모 함정 진입이 불가능하고 저기 길을 매설할 경우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조건 때문에 적군도 이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거다. 하지만 그 점이 우리가 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라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은 언제입니까? 1950년 9월 15일. 인천으로 상륙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전세가 반전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9월달 여기 있네요. 1950년 9월 달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번이 있고 다번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겠죠. 나번이냐 다번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럼 9월 달 서울을 탈환했다라는 거죠. 서울을 다시 탈환을 했다? 그럼 보세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로 진격했겠지. 그러니까 나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 돼야겠죠. 자, 50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을 청했다. 자막 보니까 IMF에 지원 요청을 했죠. 어느 정부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김영삼 정부가 IMF에 자금을 지원했다. 외환 위기가 언제 있었어요? 97년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김영삼 정부의 시기의 사실 1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은 1962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1966년까지 당시 62년은 군사정부가 들어왔을 때고 그렇죠. 66년은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때입니다. 아무튼 김영삼 정부 때는 아니다. 두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가입하니 2번이 정답. 3번. 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는 2007년.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틀렸고 네 번째. 제2차 석유 파동이요. 197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예요. 이때부터 이제 정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자, 보세요. 농지개혁법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죠.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이 49년에 만들어지고요. 실행은 언제 됩니까? 돈이 없어서 실행은 1950년에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해요. 그렇죠? 왜? 전쟁이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9회 한국사 고급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라도 짚고 넘어가고 모르는 것은 지금 체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40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이제 나는 다 안다. 그래서 다 맞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저번 시간, 이번 시간 다 통틀어서 공부를 했으니 모르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내 그 실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이제 40회 한국사 기출문제 그 시간에 뵙겠습니다. 요번 시간에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